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 가격이 0.01% 상승. 그러니까 한 달 전에 0.29%에서 그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수도권도요. 한 달 전에 0.33%에서 0.06%로 그리고 또 서울은 0.26%에서 0.04%로 또 그리고 지방에서도요. 0.25%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특히 서울의 상승폭은 2020년 5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이 부동산원의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기축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와 함께 또 매수 심리 그리고 또 이 거래 활동의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됐다 이런 설명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그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쨌든 수요에 대한 억제책이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급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많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잠실조공 5단지도 재건축 이제 승인이 났고요. 또는 여의도나 압구정,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통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 등 이런 형태들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이제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지역들이 변하는 지역, 특히 이런 지역을 이제 선정하실 때는 어떤 교통이 좀 더 좋아지면서 어떤 신시가지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장님과 함께 경매 물건의 좀 사례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소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매를 한 이유 자체는
어쨌든 이제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지역에 대한 현재적인 입지에 대한 분석과 그 미래에 대한 가치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가 되겠는데요. 성남시의 중원구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많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비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도심의 이제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또 활발하게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 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던 이제 성남 구도심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서울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인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전철 노선들이 많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건물 전부와 토지 전부에 대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로 이루어진 물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은 뭐 한 50평 정도 되겠고요. 특히 중요하죠. 이쪽 그 성남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나 그 인접지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따져볼 때는 항상 대지 지분이 몇 평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로 보시면 95.5제곱미터 한 30평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감정가는 이제 6억 1천만 원에 이제 감정이 최초로 나 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입찰 진행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초 입찰일이 이제 그 2월 14일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감정가 6억 천이었는데 우리가 낙찰된 사례를 볼 때 항상 그 몇 명이 응찰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찰원이 7명이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명 정도만 넘어서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낙찰가가 이제 8억 1,400에 됐기 때문에 입찰 가격에 최초 입찰 가격에 비하면 2억 원이나 더 높게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물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다음에 눈에 이제 띄는 내용만 이제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3종이라는 겁니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2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이 보통 이렇게 나누어지면 가장 많은 게 2종이 이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데요. 2종이면 우리가 보통 아는 다세대 빌라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요. 3종 같으면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3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종보다는 땅의 가치가 더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대로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상대 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근에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있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하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이제 2층까지 되어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오래된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냐 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접지에 있어서 내가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현황에 대한 위치인데요. 뭐 이런 위치는 이제 단독 주택이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오래됐다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전세나 임차인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같이 주었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시고 가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이제 임차인이 있느냐 없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3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윤모 씨인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입 확정 배당인데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배당을 전부 못 받게 되면 낙찰 받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입 확정 배당 신청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보증금 1억 5천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입 확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차인상에서의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얼마에 낙찰할지에 대한 금액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에 대한 현황은 깨끗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등기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제 가장 권리 분석의 이제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순에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가장 날짜가 빠른 것에 있는 게 이제 근저당입니다.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근저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저당을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은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한 권리라든가 뭐 가처분 이런 특수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날짜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된다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여기 전세권이나 뭐 경매 신청한 채권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권리 분석상에는 크게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다 배당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책임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편하게 입찰가만 선정하시게 되면 이 물건을 판별하는 데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에 대한 분석이 입지 분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권리 분석상에 대한 내용과 물건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물건의 현황부터 해서 권리 분석까지 좀 상세히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자세한 입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한번 들어볼게요. 입지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물건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한산성 8호선입니다. 남한산성 입구역 바로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위례 입지를 조금 보시게 되면 위례 신사선과 이제 그 위례 신사선에서 위례에서 3동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남한 산성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이제 되게 됩니다.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남으로 신사 삼성으로 이어지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직결선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향후에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34평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같으면 이제 법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데 공원이라든가 은행공원, 공원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주변에 또 금광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라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형성이 되어 있지만 법원이 단대 오거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원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 호재까지 현재 입지도 좋지만 향후에 미래 입지가 더 빛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진을 이제 보시면 뭐 굉장히 오래되어 있죠. 굉장히 낡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낡은 건물을 볼 때 항상 이제 주의하시거나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자체로 어쨌든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건물은 굉장히 낡아 보이지만 현재도 어쨌든 임차인이 있는 걸 보면 향후에도 임차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서 개발 호재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이렇게 도로가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뒤쪽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찰을 받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한 4, 5천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유사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대한 주변의 매물이나 가격대들을 보시고 향후에 개발 호재들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30평에서 한 50평 규모대로 되어 있으면서 가격대가 한 7억 정도 또는 6억에서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가 지금 8억이 지금 넘게 한 3, 4천 입지가 2차선 대로에 붙어 있지 않은 뒤 후면 도로에 붙어 있지만 8억 한 3, 4천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8억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7억대 중반 후반에 받으셨으면 실제 우리가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가격보다도 최소한 5천에서 1억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재테크할 때 이 지역은 꼭 관심을 가져두시면 많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유사한 거래 사례까지 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단독주택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 이번에도 바로 화면 없이 만나보도록 하죠.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서울시 관악구 여기는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사례인지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이제 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시면 사실은 특별히 뭐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림동 물건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전부하고 토지 전부에 대한 물건이 되겠고요. 이건 강제경매로 진행된 물건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건 대지권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9평 정도 땅을 지금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면적은 한 52.1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감정가는 2억 7,500만 원에 감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감정이 되고 1, 2차 될 때까지 약간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차가 진행되고 실제 64%로 1억 7,600만 원의 최저가가 형성되어서 진행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찰 진행 내용을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1차, 2차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1차 보시는 것처럼 2억 7,500이 되어 있다.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도 2억 2천으로 유찰이 된 물건이죠.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1억 7,600으로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낙찰가를 보시면 훨씬 비싸게 되었습니다. 1차 가격이 2억 7,500이었는데 낙찰된 가격은 3억 2천이 됐기 때문에 1차 가격을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뭐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차에 이 물건을 받으면 혼자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응찰자가 6명이나 됐기 때문에 더 가격이 더 훨씬 더 높게 쓴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건 재밌는 것이 이제 1차, 2차 때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오래된 재개발의 대상 지역이다 볼 수 있는데 주변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1, 2차 될 때까지는 사실은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12월 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에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신속통합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재개발 구역으로 곧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의 가격을 훨씬 상회해서 낙찰이 되고 한 6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있을 때하고 비해서 바로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가격에 대한 가치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대지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6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일반은 재개발에서는 한 9평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투자의 가치가 있고 큰 평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현재 매각 물가 현황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 크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단독 주택이고 재반 환경이라든가 뭐 차량 추임이나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가 손모 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항력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나중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전입하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배당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액 배당을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낙찰이 되었으면 못 받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억 넘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모 씨가도 마찬가지로 전입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이 우리가 말소 기준권에도 앞서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황상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전세금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임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등기부 현황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되는 게 이제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 가장 최선순위였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되겠고요. 요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임차권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배당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요 내용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상에는 굉장한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등기부 현황까지 짚어드렸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위치, 입지 분석 더 도와드릴게요. 입지는 좀 어떤가요? 네, 입주도 이제 현재 입주하고 미래 입주를 좀 나눠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현재 입주로만 보면 입주 자체는 뭐 아주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신림동 쪽에서 남쪽에 있어서 많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다세대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로는 그렇게 아주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신림 7구역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 구역 자체가 지금 재개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구역이 지정이 곧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난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곡선도 바로 지금 물건지 앞에 여기 105번 역입니다. 이제 2022년 원래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105번 역이 바로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이 초역세권이 되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이라든가 물론 입지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주변의 여건들은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다 볼 수 있는데요. 교통 여건도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입지가 미래가치 입지가 완전히 바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건을 보시게 되면 이 물건 자체는 굉장히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물건 자체가 깨끗한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놓으시기에도 괜찮은 물건이고요. 새 물건이라고 신규 물건이라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지금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차에 대한 전세금을 높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물건을 가지고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가지를 다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건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구조가 전체로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역 자체가 신림 7구역으로 신속 통합 기획에 재개발 물건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경매 가는 형태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격도 가격대로 좀 올라 있지만 실제 이쪽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묶여 있을 때는 실수요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게 되면 내가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매로 받을 때는 토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물건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평수에 따른 이 가격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빌라 한 채인데 그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자체가 신림 7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입주권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의 가치하고는 다른 형태로 가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난곡선이 들어오고 초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신다 그러면 이 물건은 굉장히 훌륭한 물건으로서 낙찰을 받으신 경우 굉장히 잘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좀 세미나 소식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그리고 14시, 19시 이렇게 세 차례 있는데요. 장소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라던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때가 사실은 조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잠실주공 5단지가 뭐 7년 만에 이제 통과된 예도 있고, 또 거여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공공 재개발로 진행하려던 것이 조합원 한 30%가 빠져서 신통 방법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될 만큼 새로운 방식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든 수업을 하든 문의 내용은 거의 다 이런 곳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하기보다는 모아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차후 지역으로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시고 상담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막 쫓아가는 시장보다는 좀 앞서서 미리 덫을 놓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포동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가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양재천과 양재시민의숲 등 풍부한 녹지를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명품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 증대는 물론 개포동의 미래 가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와 배우 수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지역이겠죠. 네, 강남입니다. 강남구의 개포동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개포동의 주택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입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한 19.81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고 실사용 면적이 49평방미터로 한 15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던가 직장인 2명이 사시기에 굉장히 좋은 쾌적한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건조대라던가 아니면은 냉장고까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매매 가격은 한 5억 4,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작년 11월에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대리석 구조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층까지 엘리베이터라든가 앞 공간이라든가 뒷 공간에 휴게 공간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세대들이 좀 비좁아서 채광이 안 된다든가 통풍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좀 없을 만큼 굉장히 앞에서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총 8층 중에 6층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랑 가시감이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떤 가구가 배치되더라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구조로 뽑아놨습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 구조인데요. 사실은 화장실은 요즘은 거의 호텔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어머 화장실이 참 괜찮구나, 예쁘구나라는 여자들의 호감들을 갖게 하는, 자극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거실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에 소파를 넣고 조그맣게 TV를 놓고 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2세대 또 신혼부부 또 아이 하나를 데리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곳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축 주택인데 아니 외관부터 뭐를 좀 발라놨나요? 이 번쩍번쩍이는 아주 멋진 외관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 들여다 보시면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 화이트 톤으로 쫙 꾸며져 있지요. 이사님께서 여성분들이 참 호감도가 높은 곳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마음에 들어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 가장 중요한 강남구 개포동의 입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게 볼까요? 지하철 신분당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하겠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버스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앞으로 들어올 위례 과천선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초역세권으로 변모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활 인프라들이 좀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학병원이라던가 삼성의료원이죠.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양재천 근린공원 또 뿐만 아니라 양재 시민해수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곳으로 여행을 놀러 온다던가 한번 보러 온다던가 아이들과 어떤 휴게 공간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대모산과 구룡산 같은 경우는 사실 둘레길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라던가 아이와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쾌적한 그런 주거 공간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직장이라든가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게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거주하지만 차후에는 이곳을 수익형 구조라든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차후에 내가 직장인 임차인들을 얻지 못하면 이 공실로 남지 않을까, 또 지금은 전세금보다 좀 내려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 강남권의 직장인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포이초라든가 국악고등학교 학군들도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악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어떤 국립고등학교죠. 이런 국악고라든가 또 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구룡중 등 강남에 있는 대치동을 향해서 학원가로 갈 수 있는 모든 학군들이 다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수 있어서 지방에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 호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양재 우면 ICT죠. 양재 테크시티가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 파이시티죠. 하림이 갖게 됐던 파이시티와 서울시와 간의 분쟁이 이제 거의 해소가 돼서 지난 8월부터는 이거에 대한 재공시가 들어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특화권역이라든가 아니면 R&D 코어권역, 그다음에 도시지역 복합권역, 지식기반 생산권역으로 4개의 권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물건지가 지금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 2동과 그다음에 개포 4동 같은 경우가 요 지역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권역까지는 산업단지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화물 파이시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한 8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이 3만평 부지에 대규모의 직장인들이 들어올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임차를 놓으셔도 되고 또 지금 있는 지역 특화 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R&D 캠퍼스를 만든다던가 이곳을 많이 받쳐줄 수 있는 유통단지 또 상업지역으로 만들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조금 더 보셔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신다면 이 양재 테크시티가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양재 서초구가 양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다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다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는 난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서초구에서 사실은 양재동이 조금 외면됐던 그런 곳이긴 하지만 여기를 좀
소규모의 어떤 신도시급으로 만들겠다. 또 지금에 들어와 있는 LG라던가 KT라던가 아니면 삼성의 이런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같이 우러러서 들어갈 수 있어서 한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신규 한 15,000개의 일자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입되는 직장인들의 수라던가 유입 인구도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GTX-C라던가 이런 노선들에 대한 그런 고려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호재를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 좋습니다. 계속해 네. 주시죠. 지금 GTX-C 노선이 올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G 노선이 지금 양재역을, C 노선이 양재역을 지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북쪽 방향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왕십리역까지도 뭐 신설 추가 요청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공을 이미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착공이 시작하면은 개통을 하는 거는 사실 수순으로 가는 거라서 긴 시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굉장히 서초구에 큰 바람이었고 진행 사항을 위해서 뭐 예타라던가 연구 용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던 그런 건데요. 올해 22년 착공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사실 이곳에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이쪽 뭐 경부에서 그다음에 한남 IC, 양재 IC까지 굉장히 복잡했던 구간들이 이제는 굉장히 뭐 여유로운 공간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상업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 과천선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개통 예정에 있고 개통이 착공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과천에서 정부 청사까지 가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삼성 물건지, 저희 물건지와 한 위례 양재 시밀숲역, 그다음에 포이 사거리역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이사님이 너무 개발 호재 만나 걱정할 정도로 호재들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네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포동 주택 가격 알아볼게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주변의 가격대가 지금 6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평당 시세가 1억 5천에서 한 2억 원까지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5억 4,500만 원 정도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상 임대가가 4억 6,500만 원이라고 할 때는 실투자금만 한 8천만 원 정도면은 7차선 대로변에 위례 과천선이 들어오고 또 양재 테크시티가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뒤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훌륭한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한 곳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편하게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동산은 서울시 강동구로 갑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여기 또 다세대 주택인데 일단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강동구 고덕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이쪽에서 일단 개요 정보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두 가지 물건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앞으로 예측되는 역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5호선 상일동역에서 한 도보 8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33.01평방미터로 원룸 원거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원룸 안에 오픈형 원룸보다는 또 작은 투룸 2개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원룸과 또 거실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주거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1인 가구들도 좀 넓은 평형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지금 방은 1개고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풀옵션인데요. 에어컨, 뭐 세탁기, 냉장고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집만 갖고 들어오셔서 바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덕동의 신통기획이다 1차를 넣었다 사실은 떨어진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1월 달에 준공이 이미 났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뭐 신통 기획의 2차든 3차든 통과만 된다고 하면 입주권이 확정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의 주택, 그러면 이 건물 특징도 하나씩 살펴보죠. 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준공 건물은 요즘 굉장히 외관들을 화려하게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보안 시스템, 주차 공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방 하나, 또 주방,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는 1인 가구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채방감이 좋습니다. 앞도로가 넓고 앞쪽으로 전면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옆집에 대한 뭐 이런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가구 걱정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생활 공간을 꾸미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옥상 같은 경우 뭐 테라스가 설치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2022년 1월 준공 완료된 신축 건물. 네, 이렇게 위치도 좋고 이렇게 건물 자체 컨디션도 너무나 훌륭한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입지죠. 입지 여건 얼마나 훌륭한지 더 알아볼게요. 자, 입지 여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게 생활 여건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던가 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 구조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일동역에서 도보로 한 뭐 8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구리 앞 안에 있는 어떤 거리를 구경하고 또 먹자골목을 지나시면서도 얼마든지 지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9호선이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할 때까지 조금의 여유로움을 갖고 계신다면 초역세권, 만약에 샘터공원역에서 한 16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물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도로 확장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도로의 확장 여건은 차후에 나오는 고덕 비즈밸리랑 연관성이 있거나 구리에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이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리 고덕대교죠. 구리 고덕대교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올해는 준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산업단지라던가 이쪽에 연결된 역, 그다음에 구리시도 한참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진짜 전 지역이 모두 다 재개발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까지도 풀어가지고 한 45만 평 구조가 지금 뭐 컨소시엄을 해서 LG가 입찰을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구리시와 또 이 강동구 또 구리를 통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진입로가 굉장히 원활한 그런 교통 발달지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라든가 병원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경희의료원이라든가 고덕역 상권, 또 상일동 상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죠. 암사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구경 갈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들이 제공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굉장히 공원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9호선 들어가는 라인의 역명이 샘터공원역일 만큼 샘터공원에서 일자산을 이용하신 다면은 한 3시간 30분 거리의 어떤 산책로, 둘레길 산책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왜 직장인들이라던가 특별하게 어떤 운동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식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여기에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운동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광문고등학교, 또 특목고죠. 컨벤션 고등학교, 고덕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또 앞에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9호선 연장 사업이죠. 이제 샘터공원역이 착공이 들어가서 2028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고덕 비즈밸리가 좀 더 완성이 된다면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연장 같은 경우는 9호선 하남 미사까지 들어갈 예정에 있어서 이 5단계 진입을 위해서라도 4단계 진입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강동구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죠. 하남이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내에서 최첨단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런 부지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전체 한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하는 9호선 센터공원역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물건지와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한 3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3만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지면 굉장히 거대 규모의 인프라들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직장인들은 요즘은 직주 근접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주거단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신축 빌라라든가 좌우에 변모가 될 수 있는 곳들로 조금 뭐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임차를 놓지만 차후에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또 가능성이 있다면 뭐 신통이라던가 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모아주택도 있죠. 그런 방법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주변에 지금 공덕 그라슈 같은 경우가 20억 호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시세의 어떤 아파트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할 수가 있는 호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지금 올해 완공될 예정에 있고요. 고덕대교죠. 아까 구리 고덕대교가 지금 올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변북로하고 올림픽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순환선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신설역이 들어가고요. 산업단지가 지금 내년에 이제 다 입주할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고 또 역세권에서 한 160m 정도라면 사실 역세권 개발 계획 안에도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쪽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덕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지금 현재 물건지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덕 2-2지구와 고덕 2-1지구, 고덕 1지구죠.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이고 앞쪽에 생터공원역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사실은 고덕 그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에서도 입지상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볼까요? 네, 가격은 사실은 좀 저렴한데요. 4억 9,5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고요. 대지가 한 6평 정도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지 지분으로 따진다면 좀 저렴하게 저평가된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사실은 지금은 전세 시장이 좀 안 좋고 전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굉장히 다운된 그런 시장이라서 2억 한 4,500만 원을 예측하시고요. 실투자금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신다면 차후에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임차인들에게서는 이 전세금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조만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